임산물 산채류 경매 가격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산물을 생산하면 주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시거나 지인들에게 판매하시거나 혹은 아마 대부분 다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임산물의 특성상 순간적으로 단기간에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만큼 더 빠르게 임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임산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특별히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될 때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는 보통 농부가 임산물을 생산하고 이제 공동 출하를 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출하를 해서 공판장에서 경매를 받는, 그리고 최고가의 낙찰을 받아서 이제 물건이 유통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경매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농부가 물건을 생산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한 물건을 지역 농산물 도매센터나 또 공판장, 농협, 이런 데로 이제 옮겨지죠. 그러면 그곳에서 경매인들이 이제 경매를 통해서 물건을 낙찰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죠. 도매라든지 소매. 그리고 이제 그 유통이 되면 결국은 이제 소비자에게 물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유통구조가 조금 길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유통구조가 단순화돼서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오늘 물건을 출하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나 2시에 경매가 되고, 그 다음에 경매된 물건이 그날 아침에 시장에 풀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물건이 유통되고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매라는 시스템, 농부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이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 경매 시스템이 농부에게 굉장한 이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굉장한 실망을 또 안겨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농부는 경매를 통해서 좋은 가격을 받으면 좋겠죠.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노하우를 나누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품을 여러분이 이제 출하하실 때가 되면 지역 농협이나 공판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런 곳에 여러분이 아마 물건을 출하하실 거예요. 출하하실 때도 개인이 직접 출하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장목반이나 혹은 이제 어떤 공동, 어떤 그런 영농조합, 이런 거를 통해서 출하를 하시게 됩니다. 출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으로 출하를 하는데 대부분 출하되는 곳은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이런 장소들이죠. 대부분 다 이 농산물 도매시장은요, 그 지역,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이라든지 혹은 광역 도시권, 그 다음에 수도권,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 있고, 또 경매 가격은 사실 모두 다릅니다. 대부분 다 물건을 출하하시는 분들이 내가 그냥 출하해서 받는 가격, 그 가격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지역 단위에 있는 공판장, 그 다음에 광역도시, 수도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있는 공판장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시스템도 약간씩 다르고요. 또 가격도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출하한 상품이 다른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부들은, 제 주변에 있는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받으면 됐지, 다른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질 않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수고한 수익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농사는 참 최선을 다해서 지시는데 그거에 대한 가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농산물을 출하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매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늘상적으로 해왔듯이 습관적으로 그냥 물건을 출하하듯이 그렇게 출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농산물 시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상품들이 더 가격을 잘 받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제가 출하하는 상품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잘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경매 그러면 가장 큰 단점. 사실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요, 가격이 낮은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 농부에게는 최고 불리한 최저 가격이죠.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가격은 농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가격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경매 가격보다 할 수 있으면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인한테 팔기도 하고 SNS에 팔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경매나 도매라는 과정을 건너뛰어서 내가 소매로 소비자에게 직접 상대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판매들을 연구하고 또 그 판매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은 가장 낮은 가격. 이것이 농부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그런데 경매에는 또 가장 큰 장점도 있습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가 생산한 물건을 전량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고가 없어요. 이게 싸게 팔렸든 비싸게 팔렸든 관계없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은 전량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장점과 단점, 가장 최저 가격, 그 다음에 전량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매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은요,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경매를 통해 판매되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가격이 높고 전량 판매되면 가장 좋은 조건이죠.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 전량 판매됐다.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혹은 기대한 가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한 가격으로 전량 판매됐다. 여기까지만 해도 농부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낮고 전량이 판매됐어요. 이런 경우는 농부에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낮다라는 것, 경매의 최저 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전량을 판매됐어요. 그러면 농부에게는 이보다 더 나쁜 조건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전량을 판매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전량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판매하는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경매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높은 가격, 그리고 전량. 그러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겠죠. 지금 이 경험을 제가 나누어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높은 가격을 받고 전량을 판매했으면 좋겠다, 재고 없이. 그러면 그거보다 뭐 농부에게 더 좋은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경매에서 가격을 잘 받는 몇 가지 좀 이렇게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경매를 잘 받는 방법, 월등한 물건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정말 좋은 상품을 농부가 키워내기만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좋은 물건이란 뜻은요, 크기, 그 다음에 색깔, 형태, 이런 것들만 잘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경매에서 낮은 가격이 나올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요, 농부의 재배 기술, 그게 제일 큰 몫을 하겠죠. 농부의 이 재배 노하우는 상품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품종, 어떤 품종을 심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게 생길 겁니다. 그것도 역시 농부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시기, 남들보다 빨리 출하하면 그만큼 가격이 많이 받겠죠. 혹은 아예 만생종을 출하해서 남들이 다 출하하고 아무도 물건이 나오지 않을 때, 이미 물건이 끝났을 때 물건을 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좋은 가격을 받겠죠. 이런 것들은 다 농부의 몫이라는 겁니다. 농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최고의 물건의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순전히 농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경매의 가장 큰 조건은 농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농부가 아무리 크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경매사, 그러니까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건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경매사가 저건 너무 커서 팔기가 불편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이 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물건이 약간 적정하면서도 고르고 경매사가 보기에 야, 저거는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경매사들이 그걸 놓고 치열하게 단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사들은요, 본인의 뜻대로 사실은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실은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은요, 내가 언제 이걸 먹고 싶다, 또 크기, 이런 모양이면 적당해, 이런 크기면 괜찮을 것 같아, 또 이런 모양이나 이런 색이면 정말로 내가 먹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비자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소매점, 도매점에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두릅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이제 결국은 물건을 납품해주는 도매인, 다른 말로 말하면 경매한 사람에게까지 딱 귀에 들어오면 그 경매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경매받기 위해서 낙찰, 단가가 올라가겠죠. 결국은 좋은 물건은요, 농부가 생산하기도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에 의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농부가 재배하고 있는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미 농부는 대부분 다 이렇게 생산을 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매인들은 그거를 낙찰받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와 경매인과 농부가 한 마음, 딱 정확하게 무엇을 서로 원하는지를 딱 아는 것,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 두릅이나 엄나무나 임산물을 재배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납품하시는 그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가서 그걸 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매점에 가서 쭉 이렇게 소매점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거는 많이 팔리고 어떤 건 적게 팔려요. 가격 차이도 있을 거고요, 크기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것을 물어보시면서 내가 출하할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뭐 내가 왜 하냐, 뭐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농촌기술센터나 이런 농업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관심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경매에서 가격을 잘 받는 조건은 농부나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도 있냐면 포장이나 담겨진 상태 있죠. 저는 그것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플라스틱 그 용기에 이걸 담잖아요. 담을 때도 굉장히 차근차근 잘 담아서 아주 보기 좋게 담겨져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투명하기 때문에 위, 아래, 뭐 사방을 다 보면 정확하게 물건 상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내가 밭에서 뭐 산에서 이걸 따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담을 때 좀 보기 좋지 않게 담으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매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건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한 개를 탁 빼거든요. 한 개를 탁 빼가지고 보는 거예요. 탁 엎든지 탁 뒤집어서 쏟아 놓든지 담겨진 상태를 보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기도 하지만 이쪽에 쌓여진 것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대부분 다 투명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뭉태기 속에 들어있는 제품이 일정하고 고르고 좀 보기 좋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상품을 내가 낙찰을 받아야 두세 번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넘겨주면, 뭐 도메인이든 소매한테 넘겨주면 그냥 그분들은 그냥 쌓아놓고 팔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은 뭐냐면 한 번 가지고 와서
또 누군가 손질을 한번 해가지고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잔손질이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사실 이 중간에서 경매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은 별로 선호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모양새가 잘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일꾼들을 쓰실 때도 잘 담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떻게 하든지 꼭 모셔와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손도 굉장히 빨라요. 딱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무게를 딱 재서 주면 계속 담고 마지막 검수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면 가격은 굉장히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담는 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경매에서 가격을 잘 받는 방법 중에 어떤 것들도 있냐면 포장 용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포장 용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과거에 저희 지역도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통이나 뭐 경매나 이런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산이나 이런 데 두릅이나 엄나무를 이렇게 손을 따놓잖아요. 그럼 외지인이 들어와요. 차를 가지고 딱 그 시간대면 딱 와가지고 그냥 저울 갖다가 통째로 그냥 마대나 이런 데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뭐 100kg, 뭐 200kg 딱 달아가지고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네는 가져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로 출하하는 차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실려 보낼 때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마대 4kg짜리 거기에다가 한 관씩 집어넣어가지고 또 실려 보내요. 비닐에다가 누구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실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이 종이로 된 박스 같은 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뭐 주는 건 아니죠. 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박스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뭐 1,000원 훨씬 넘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넣어서 딱 담으니까 모양새가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모양새도 좋고 담기도 좋고 가격도 좋고 거기까지가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장에 나가 보니까 현대인들에 맞춘 또 포장의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종이에 딱 쌓여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완전 투명한, 사방이 다 투명한 포장 용기 이런 게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포장 용기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목반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몇몇 이렇게 소수 작은 농가들은 그 트렌드를 안 따라가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이러면서 그냥 거기에 계속 담아서 출하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용기에 딱 해가지고 담으니까 사이즈도 커지고 모양새도 좋고 보기도 좋으니까 일도 쉬운 거예요. 훨씬 더. 그런데 박스에 담을 때는 그 규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담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끝까지 그거를 고수하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걸로 바꾸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바꾼 이유 중에 현대인에게 맞는 트렌드, 그러니까 박스를 열어보고 물건을 헤쳐보고 물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박스를 보고 위아래만 살펴봐도 물건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친절하고, 더 중요한 거, 종이로 된 그 포장 박스를 사용하면 가격이 1,000원 이상인데 이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를 사용하면 가격이 500원 훨씬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소비자들에게도 좋고 나도 일도 편하고 가격도 싼데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여전히 어떤 분들은 그냥 비닐에다가 4kg씩 한 관씩 해가지고 보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전히 종이박스 해가지고 보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전히 그냥 마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 있잖아요. 전화 연락해서 파시는 분도 있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포장 용기까지 보여주면서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몇 배 이상의 더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게 뭐 고집이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실은 그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그냥 필요하신 분, 와서 배우러 오시는 분, 그분에게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드려요. 적게는 이것이 물건이 나갈 때 그냥 비닐에다 4kg씩 담아가지고 납품했을 때 가격과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딱 나갈 때 가격, 포장 용기에 탁 넣어서 그냥 언제든지 마트에 납품하면 그냥 진열대에 놓고 팔 수 있을 만큼 해서 나가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냥 아마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보냈으면은요, 그 가격 차이는 몇백에서 몇천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적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초보 농부로서 두릅이나 엄나무나 망가복이나 둥글레나 임산물을 막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에휴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그냥 4kg씩 남아서 보내지 뭐 얼마 차이 안 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전지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 생산량이 3배, 또 자르고 그 다음에가 되면 그것의 또 3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미리 준비하시면 정말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경매 가격을 잘 받는 또 다른 방법은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증 마크를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인증 스티커를 붙여나가거든요. 그러면 경매에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경매가 분리가 돼서 일반 제품과 인증이 있는 제품은 가격 차이가 벌써 거기서 월등하게 탁 나버립니다. 똑같은 두릅, 생긴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인증이 있고 없냐에 따라서는 가격 차이가 월등히 척 나버립니다. 특별히 임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야산이나 이런 데서 재배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인증받기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약이나 이런 오염원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증 그러면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인증을 받으시면 굉장히 큰 장점, 경매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SNS 쪽으로 판매를 하시더라도 굉장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들,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점, 이러한 것들을 조금만 활용하실 수 있다면 최소한 우수관리 인증, GAP 인증 이런 것들이라도 받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경매에 있어서는 이 인증이라는 것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인증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언제 하겠나,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풀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쳤다면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1년, 2년 제초제를 안 치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예초기를 한번 1년에 2차례나 3차례 잘라주시는 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력을 하셔야 결국은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다고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시고, 왜냐하면 지금 두릅이나 엄나무를 심으셨다면 3년, 4년, 5년 뒤에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인증을 생각해서 농사를 조금씩 지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증 마크를 달고 제품을 출하했을 때, 상품을 출하했을 때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마 그 가격을 받으시면 내가 잘했다, 이걸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가격을 잘 받는 방법 중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도매시장. 여러분이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잘 선택만 하셔도 많은 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촬영에서 경매 가격 보는 거라든지 공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띄워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잘 선택하시면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장목반 출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장님이나 혹은 기술센터 직원,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직접 여러 곳을 한번 알아보세요. 대부분 이제 장목반이 출하하는 경우는 가장 이제 적정 가격이 대부분 유지가 돼요. 경매장에서도 막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장목반에서 그냥 단체로 출하할 때는 적정 가격이 대부분 유지가 돼요. 하지만 그것도 조금만 알아보시면 조금 더 가격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농부들도 이제는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그런 쪽에다 납품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 물건을 출하하실 경우에 여러분은 가격이 좋은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으로 꼭 가십시오. 경매 가격만 보시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서울로 올려보냈는데 얼마를 받았대. 사실은 거기에는 물류 비용이라든지 포장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까지도 계산해서 내 경매 가격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뭐 경매를 받을 때 몇 퍼센트 그 도매시장에서 띄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런 것을 다 제하고도 거기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리로 보내십시오. 그러나 이런저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냥 지역 공판장에 보내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힘들게 포장하고 시간 맞춰 가지고 저 위에까지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맞는 출하장, 나한테 좋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공판장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로 물건을 출하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역 공판장의 시세를 알아보지 않고 출하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지역 공판장에 아무도 출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격 형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인들이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너무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시세를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그쪽 지역 공판장에 힘드시더라도 가서 그냥 물건을 출하하고 오시면 어느 정도 적정 가격 혹은 적정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의 경매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이 많지 않을 경우는 지역 경매장, 지역 공판장 이런 것들을 잘 좀 이렇게 찾아보셔서 내 물건을 납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납품을 하실 때 붙이는 스티커 같은 거 있죠. 내 브랜드 이름이라든지 무슨 농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농장, 여기 물건이 굉장히 좋은데 라고 경매사들 사이에 알려지면 그 다음번에는 사실은 그 농장께 나오면 굉장히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경매사들이 저거는 틀림없어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 물건을 내가 원하는 공판장에 한번 내보는 겁니다. 미리 사전조사 해보시고요. 가격이 얼마에 팔렸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내시면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적을 때는 그런 것이 훨씬 좋아요. 특별히 사과나 뭐 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쌀 이런 것들은 큰 트럭이 있어야 옮기잖아요. 하지만 임산물은 그렇게 트럭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SUV 차량이나 아니면 좀 승용차 있잖아요. 뭐 트렁크를 두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옮기셔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그때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서울로 올리거나 큰 시장으로 나갈 때는요, 시간을 맞춰야 돼요. 거기까지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빠요. 그러나 그런 바쁜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공판장에만 갖다 주면 경매하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격 형성을 알아보시고 이 정도쯤이면 되겠어라고 적정선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리로 출하하시면 별 문제 없이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사이트에 검색 사이트 있죠? 거기다가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장이 쭉 나옵니다. 뭐 서울특별시 그러면 서울에 있는 도매시장의 리스트나 위치까지 다 뜹니다. 뭐 구리 농수산물 시장, 하남시 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가락동, 의왕시 안양 쪽에요. 인천 쪽에 강서 농수산물 시장, 그 다음에 이쪽에 인천 농수산물 시장, 서울 쭉 서울권에 이 시장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검색하셔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대전 농수산물 시장 이렇게 딱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대전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이 올라옵니다.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럼 농산물 시장이 있거든요. 나한테 가까운 지역이 어딜까? 그리고 더 좋은 곳이 어딜까?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광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 광주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광주에 뭐 광주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그럼 거기를 딱 누르면 어떤 규모고 어떻게 거래됐고 이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경매 사이트 보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뭐 광주 농산물 시장, 광주 서부 농산물 도매시장 하면 거기에 두릅 얼마, 엄나무 얼마, 고사리 얼마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또 다른 쪽 보시고 몇 군데를 싹 보신 다음에 그리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리로 납품을 하시면 되는 거죠. 눈치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는요. 아이, 그거 뭐 너무 뭐 귀찮아. 그러면 그냥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 도매시장 가격을 보는 방법,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요, 제가 그 이전 영상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아, 경매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응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매를 할 때. 저도 지금은 십몇 년째 경매를 계속해서 보내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쯤 해줘야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부가 좋은 물건을 생산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꾸며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가격을 받으시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봄에 실제로 상품을 출하하면서 물량 조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을 좀 더 갖추어서 출하를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기쯤,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시기쯤, 지금 3월 첫째 주거든요. 지금이 막 열심히 막 심으시느라고 바쁠 거예요, 사실은 묘목을. 이 영상을 왜 미리 지금 찍어서 올려드리냐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것이 자랐을 때, 내년 3월쯤에는 출하할 준비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쯤 그것을 제가 제작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경매에 대해서 물건을 내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이 더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 어떻게 하면 출하할 수 있는가, 그런 거 궁금하시죠? 그 간단해요, 사실은. 거기 가셔가지고요,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몇 가지 서류만 쓰시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친절히 가르쳐 주니까요. 가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을 좀 여기저기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표준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가 돼서 여러분의 두릅 농사나 혹은 엄나무 농사, 다른 임산물 농사에 이렇게 좀 밑거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